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섭취량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것은 섭취량과 배설량! 국가고시 맨날 나오죠? 직전국시에도 나왔죠? 섭취량,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것입니다. 1. 소변, 2. 구토, 3. 설사, 4. 가글액, 5. 혈액 공급받은 용량. 정답 뭐예요? 소변? 배설량이잖아요. 구토? 배설량이잖아요. 설사? 배설량이잖아요. 가글액? 섭취량도 아니고 배설량도 아니죠? 왔다 가는 존재입니다. 가글가글 이거는 섭취도 아니고 배설도 아니라는 거. 혈액 공급받았어? 수혈받았어? 이거 섭취량 아니겠어요? 정답 5번 맞습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intake and output 해서 INO라고 합니다. 뭐 인풋도 되고 사실 인테이크도 되고 다 똑같아요. 인풋 아웃풋 해도 INO, 인테이크 앤 아웃풋. 섭취량에 포함되는 거 음식 먹었어 섭취량이죠. 복막 주입액 뭔가 몸으로 들어온 거 섭취량이죠. 비위간 콧줄 꼽았어 위강 영양했어 튜브로 삽입해서 밥 먹었어 다 섭취량입니다. 얼음은 섭취량을 절반만 계산한다. 얼음은 절반을 수분량으로 환산한다. 얼음 10개 먹었어. 그럼 5개만 수분량으로 섭취량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약 복용 시 물하고 먹었어. 이 물도 섭취량이죠. 배설량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들, 진물, 소변, 구토물, 이 상처 배액 이런 것들이요. 설사도 배설량인데 그냥 똥은요 배설량 아니래요. 그냥 똥, 가글액, 그냥 땀 이거는 배설량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발한 그냥 우리가 조금 땀 나는 거 어떻게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글액은 왔다 가는 거니까 정상 대변은 아니고 설사는 배설량이라는 거. 그래서 배설량이 아닌 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땀, 발한, 또 정상적인 대변, 가글액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어요. 다 연결해서 제가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 일일이 찾기 너무 어려우니까. 신부전, 사구체 신염 환자는요. 이 신부정, 신장이 부전하다. 그러면은 신장이 원활하지 않다. 신장이 뭐예요? 콩팥이잖아요. 그러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대사가 안 돼서 이 많이 부어요. 부종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합니다. 체중도 측정해요. 이런 거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떤 문제에 대한 이론을 제가 비법서에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비법서를 보시면 웬만한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요걸 보면서 여러분이 요점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혈압은요, 저염, 저지방 시기를 먹어라. 이뇨제 투여 후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라. 이런 것도 국시에 나오는데요. 이뇨제는요, 몸에 있는 걸 쭉쭉 빼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너무 심하면은요, 병원에서 이뇨제를 줘요. 몸에서 빠져나가라 이거죠. 그래서 이뇨제를 투여하면은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갈게요.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 간호 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일반 구강 간호, 특수 구강 간호가 있다. 1. 구강 간호 후 입안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아낸다. 2. 침상머리를 내리고 고개를 뒤로 젖힌다. 3. 혀는 닦지 않는다. 4.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한다. 5. 가산화수소 원액을 적신 솜을 사용한다. 정답은요? 1번이죠.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어요. 입안에 물기 닦아줘야겠죠. 안 그러면 기도 막히니까. 침상머리 올려줘야겠죠. 고개는 차라리 약간 앞으로 숙인, 턱을 앞으로 숙인 자세가 살에가 안 걸린다고 했어요. 혀도 닦는다. 입안을 헹굴 때는 많은 양의 용액을 한 번에 사용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막히겠죠. 가산화수소 원액 쓰지 않죠. 희석액으로 혓바닥에 백태를 제거합니다. 물 대 가산화수소, 가산화수소가 1이면 물이 4배예요. 일반 구강간호와 특수 구강간호가 있다. 일반 구강간호, 칫솔을 이 안쪽을 닦을 때는 수직으로 세운다. 이게 국시에 나왔었어요. 앞니의 안쪽 면을 닦을 때 칫솔을 세워서 닦는다. 우리 치카치카 할 때요. 앞니 닦을 때 옆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세워서 닦는다. 어떤 순서로 닦냐? 윗니 닦고 아랫니 닦습니다. 상하게 앞니 먼저 닦고 어금니 닦아요. 하하게 앞니 먼저 닦고 어금니 닦아요. 제가 원래 양치할 때 어금니 먼저 닦았는데 요 순서 기억하려고 일부러 앞니 먼저 닦습니다. 그리고 어금니 닦고 아래 앞니 닦고 어금니 닦는 거예요. 치아의 바깥쪽 면을 먼저 닦고 어금니의 안쪽을 닦으래요. 혀는 너무 깊숙이 닦지 않는다. 왜? 구토하거나 이 질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전 속 안 좋을 때 이렇게 토하려고 하면은요, 손 집어넣는 것보다 이 칫솔을 혓바닥 끝까지 이렇게 닦으면 오히려 구토가 다 나와서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혈액 응고장애가 있을 때 치실 쓰지 않는다. 치실 순서도 좀 바뀌었죠? 치실은 양치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사용한다. 혈액 응고장애, 혈우병, 피 한 번 나면은요, 피가 한 달, 두 달 동안 난대요. 치실 쓰지 않는다. 정상인들도 치실을 쓰면 피가 나거든요. 저도 어쩔 때 치실 쓰면은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구강간호, 입술간호, 입안간호 다 구강간호예요. 입가의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입술에다가 뭐 미네랄 오일을 바른다. 이런 것도 맞아요. 의식이 없는 기관 내 삽간 환자에게 제공하는 구강간호 보조 활동. 의식이 없어요. 더 신경 써야 되죠. 간호조무사 쪽으로 고개를 치기로 취하거나 돌려준다. 이 똑바로 있으면은 이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니까 고개를 옆으로 돌려줍니다. 그럼 입 밖으로 흘러내려가니까요. 특수 구강간호. 특수한 상황에서의 구강간호예요. 무의식 환자, 의식이 없는 환자, 산소요법 받는 환자, 안면 마비 환자, 편마비 환자, 장기간 금식해야 되는 환자, 탈수 환자, 기관 내 삽입 환자, 비관 환자들.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간호 시 간호 보조 활동, 입안의 물기를 닦아준다. 무의식 환자 구강간호할 때 치귀,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같은 말이죠. 치기나 고개를 옆으로. 또 상반신을 약간 올린 자세가 좋다. 상반신을 올려야 될 때 언제예요? 밥 먹을 때, 구강간호할 때, 또 호흡기 질환자일 때. 무의식 환자의 구강간호는 과산화수소나 붕산수를 사용한다. 다 희석액이에요. 입술에는 뭐 바른다? 바셀린, 미네랄 오일, 뭐 립글로스 이런 거 바르면 되겠죠? 구강간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액이 과산화수소입니다. 백태 낀 혀의 죽은 조직 제거에 과산화수소가 효과적이다. 구취의 원인도 제거한다. 특수 구강간호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 2-3% 붕산수, 증조수,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글리세린, 클로로엑시딘, 미네랄 오일. 글리세린과 미네랄 오일은 입술에 바르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가글가글해서 뱉는 거예요. 붕산수, 증조수, 생리식염수, 과산화수소. 다음 중 호흡 측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국가고시에는 이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1. 영아가 울고 있는 중일 때 잰다. 2.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씩 체크한다. 3. 호흡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한다. 4. 요골 맥박을 측정한 손을 그대로 두고 측정한다. 5. 호흡이 불규칙할 시 30초 측정 후 곱하기 2한다. 정답은요? 4번. 요골 맥박 측정한 손. 이 맥박을 잰 그 손을 그대로 두고 그대로 측정합니다. 왜? 호흡은요, 환자 모르게 측정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맥박 재는 척 하면서 호흡을 잽니다. 왜 환자 모르게 해? 호흡 잴게요. 그리고 심장을 쳐다보세요. 환자의 가슴을 쳐다봐요. 얼마나 뻘쭘해요. 이게 심장이 오히려 쿵쿵쿵 뛰죠? 정상적인 호흡을 측정할 수 없으니까 몰래 잰다 이거예요. 가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흡기와 호기를 각각 1회가 아닙니다. 합한 게 1회예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1회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인의 호흡은 1분에 12에서 20회밖에 안 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막 40회 되겠죠. 그쵸? 그래서 문제, 환자가 눈치채지 않게 측정해야 되는 거 호흡이다.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울고 있을 때 재면 호흡이 너무 가팔라지겠죠? 호흡을 측정 중 긴장을 풀기 위해 대화한다. 대화하지 않습니다. 호흡 잴 때, 혈압 잴 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불규칙하면은요, 곱하기 2가 아니라 1분 내내 재야죠. 호흡,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게 1회이다. 성인은요, 1분에 12에서 20회 정도가 정상 호흡입니다. 12회 이하는 서호흡이에요. 신생아는요, 호흡이 성인의 따블이에요. 30에서 60회. 신생아는 호흡이 30부터 60회 안에 들어간다는 거 거의 따블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환자 모르게 재야 되는 활력증 후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환자 모르게 맥박 측정하는 척 요골 부위에다가 손목시계 차는 여기 거기다 손을 그대로 올려놓고 이렇게 옆으로 환자 가슴을 보면서 위아래로 흡기와 호기를 합해서 1회입니다.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횡격막과 늑강근. 이거 국가고시 정말 잘 나오죠? 우리가 배우는 거는 횡격막, 늑강근 또는 왜 늑강근 이런 거 나옵니다. 호흡 시, 정상 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이 횡격막이다. 이 빨갛게 제가 시뻘겋게 가로로 이렇게 해놓은 게 횡격막이에요. 그래서 호흡 곤란 환자 상체를 일으킨다. 상체를 일으키면 횡격막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안에 공간이 넓어지면서 숨쉬기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호흡 시 이용되는 근육 횡격막, 격이에요. 횡격막.
이산화탄소가 올라가면 호흡수가 높아진다. 산소 없는 곳에서는 더 과호흡이인다. 호흡의 중추, 호연수, 연수죠. 연수는 호흡 중추이다. 혈관 조절한다. 심장의 중추이다. 그래서 연수가 국가고시에 정말 많이 나와요. 연수가 망가지면 죽으니까. 연수는 뇌계와 척수 사이에 있으며 자율신경의 핵으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다. 연수 또는 같은 말로 숨뇌예요. 노인 환자, 데메롤, 모르핀 투여 시 반드시 호흡수를 측정해야 한다. 정상 호흡이요 12에서 20회입니다. 노인 환자 서호흡일 때 가뜩이나 12회 이하 숨도 못 쉬는데 데메롤, 모르핀 이런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면 호흡이 더 느려지기 때문에 항상 호흡수를 측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활력 증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국시 빈출이죠. 호흡수 어떤 약을 먹이기 전에 투여하기 전에 호흡수를 재냐? 모르핀입니다. 또는 모르핀 먹일 때 투여할 때 뭘 재냐? 호흡수입니다. 왜? 서호흡이 되니까. 맥박수는요. 디곡신, 디기탈릭스, 강심제예요. 이거 먹이면은 맥박 떨어지죠. 그래서 맥박수를 확인하고 처방한다. 쿠마린, 헤파린, 피가 안 멈추는 약입니다. 그래서 항응고제예요. 응고되지 않는 약. 그래서 혈액 응고 시간을 체크해야 돼요. 이 약 먹고 있는데 치과 막 발치 막 몇 개 있어요. 피 막 펑펑 나겠죠? 그래서 항상 호흡수를 떨어뜨리는 약, 맥박수를 떨어뜨리는 약, 피가 안 멈추는 약 이런 것을 투여할 때는 신중해라 이 얘기예요. 최근 국시에 요게 나왔어요. 호흡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임종시의 호흡. 죽기 전에 어떻게 써요? 숨이 이렇게 무호흡과 과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체인 스토크스 호흡, 임종시의 호흡이에요. 그런데 국시에 뭐 나왔어요? 쿠스마을 호흡 나왔어요. 쿠스마을 호흡은 호흡의 리듬은 규칙적이지만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고 과일 냄새가 난대요. 그래서 케톤성 당뇨병 환자가 혼수 상태가 됐을 때 이 과일 냄새가 나는 호흡이 뭐냐? 쿠스마을 호흡이다 그랬습니다.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나 호흡이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한다. 당뇨병, 케토산증 발생 시에 나타나는 호흡이다. 쿠스마울 호흡입니다. 제가 이게 서로 헷갈려가지고서는 임종시에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손을 양쪽으로 이렇게 다소곳이 모으지 않습니까? 그게 마치 뭐 이렇게 체인을 이렇게 한 느낌이어서 제가 그걸 체인 스토크스 호흡으로 외웠었고 쿠스마울이 기억이 안 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외웠었어요. 당뇨병 크리스마스. 그래서 쿠스마울, 쿠스마스가 아니죠. 쿠스마울 호흡은 당뇨병, 당뇨, 크리스마스 이렇게까지 외웠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연결해서 찍을 수 있거든요. 임종시의 호흡, 체인 스토크스 호흡. 케톤성 당뇨병, 당뇨, 크리스마스, 쿠스마울 호흡이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본인이 암기가 안 되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히스토리를 만들어서 그냥 엮어야 돼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